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인사노무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주간 인사노무 뉴스입니다. 소개드리는 뉴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4월 6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특별 연장 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 인가할 것을 특별 지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월 6일부터 영세사업장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번에 확보된 추가 경정 예산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근로자 1인당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업, 휴직, 휴가 관련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휴업, 휴직, 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 내용은 휴업, 휴직, 휴가에 관한 사항과 가족 돌봄 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8,344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는 23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업협력재단은 퇴직기술 인력 중소기업 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4월 8일부터 4월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중견기업, 강소기업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기술 인력을 채용할 경우 소요 인건비의 70%를 월 217만원 한도에서 4개월 동안 최대 868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 인력을 새로 뽑는 중견기업에 1명 채용당 연간 최대 2,800만원씩 3년 동안 지원합니다.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규 채용하는 청년 이공계 석박사와 기술 전문 경력직 연구 인력에 대해 최대 3년간 1인당 연간 계약 연봉의 40% 이내에서 1,600만에서 2,8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업 부설 연구소 등 연구개발 전담 조직을 보유한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입니다. 지난 8일 잡코리아와 알바모는 신입직 및 경력직 구직자 2,232명을 대상으로 스펙 준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스펙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구직자들은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하더라도 스펙은 계속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노사, 노조 관련 소식입니다. 코웨이 노사가 직접 고용 예정인 설치, 수리기사 1,500명에게 적용할 임금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신입 설치 수리기사 기준 기본급 190만원을 전국가전통신서비스 노조 코웨이 지부에 제시했습니다. 노조는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액수로 지부는 직접 고용 후 임금이 오히려 낮아지는 조합원이 생긴다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달대행업 노조 라이더 유니온은 지난 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부산지역 배달대행업계 전반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요청했습니다. 특수고용직인 배달대행기사들의 출퇴근 시간, 식사 시간과 휴일을 관리하라는 업무 규정을 내려보냈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이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노동자들의 피해를 신속히 파악하고 현장 지원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 현장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현장 지원단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산업별, 업종별 현장 실태 점검, 현장 상황에 따른 대응 지침 시달, 현장 교섭 및 투쟁 지원 활동을 전개합니다. 다음은 조직 문화 및 글로벌 HR 관련 소식입니다. 규제 개선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돌아오면 13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년 11월 매출액 기준 상위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이러한 추산치를 도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전 세계 노동자 중 무려 81%가 코로나19에 따른 일자리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세계 33억 명의 노동자 중 약 27억 명이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BBC 방송 등이 7일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령 등으로
많은 기업과 상점이 문을 닫거나 업무를 축소하면서 이로 인해 해고가 속출하고 근무 시간이 줄어든 탓입니다. 다음은 노무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해 7월 직장인들의 인격을 짓밟는 말과 행동을 막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이후 8개월 만에 2,9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가해자 징계 같은 개선 지도를 내리는데 지금까지 380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개선 지도가 실효성이 없다 보니 근로감독관이 신고한 근로자에게 사측과 합의를 권유하는 이해 못할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8일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최근 구조조정이라는 단어 검색이 급증했습니다. 최근 1년간 검색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일백을 기록하며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정리해고 검색량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들어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검색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채용 절차 단계에서 임금이나 업무 내용 등 구체적인 제한 없이 직책만 제한한 것은 근로계약 청약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직이던 A를 정규직 팀장으로 발령내는 것은 근로조건이 다른 근로계약이므로 동일 계약을 반복 갱신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갱신기 대권이나 갱신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뉴스가 궁금하시다면 첨부 파일을 통해 자세한 뉴스를 확인해보세요. 다음 주는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